자, 요거는 이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를게요. 나중에 이게 테이프로 다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이대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원단이 허락한다면 이대로 쓰지만, 내 원단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대로 못 쓰겠죠.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는 하면 여기서 이 폭이 시접을 주고 나니까 안 나왔다, 그러면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지 고무줄이 있는데 너무 폭이 넓다 그러시면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머니는 크게 식서 방향, 푸서 방향에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끔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주머니 같으면 결을 맞춰 주셔야 쓰기가 훨씬 좋으십니다. 근데 요거는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식서 방향을 무시하고 자르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 고무단에 되어 있는 공간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완성선 표시해 놓고, 다음 일단 시접을 포함해서 다 자르겠습니다. 자, 밑에 모양도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이것 때문에 모양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점과 중간점은 기록을 해 주시고요. 두 장은 앞이 될 거고, 두 장은 주머니 손 등감이 될 거고, 두 장은 손바닥감이 되겠죠. 두 장을 일단 붙이겠습니다. 두 장만 요렇게 주시면, 자, 여기는 손바닥감을 할 거고, 여기는 손등감을 할 겁니다. 그럼 손등감은 앞판과 연결되어서 주머니 입구가 표시돼야겠죠. 그래서 앞판을 데려오셔서, 이런 거는 임의로 자기가 맞춰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데려와서 너트점 일단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주머니 입구 너트점 표시해 주시고, 너무 이런 것에 이렇게 구애받아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주머니감이 안 나온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모양도 본인이 다르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완성선 주머니 입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선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나 사선 말고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어, 곡선 하고 싶어 그러시면 또 요대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곡선 그려주시고, 요것도 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넓게 하셔도 되고 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시접 1.5가 있어야겠죠. 그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같게만 해주면 된다. 손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굳이 패턴에 너무 연연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머니 입구, 나만의 주머니 입구를 맞춰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셔서 다시 옮겨진 주머니 입구선을 표시를 하십시오. 옮겨졌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바닥감에도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1차죠. 그 선을 지켰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선 주머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사선 주머니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감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허리짠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릴감 있어야 되죠. 자, 프릴감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프릴은 끝 처리를 해야 되죠. 말아받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푸서로 할 것인가, 식서로 재단할 것인가, 그러면 바이어스로 재단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원단이 식서로 했을 때나 푸서로 했을 때 말아받기를 하면 이렇게 탁탁탁탁 꺾이는 느낌이 들을 때도 있어요. 얘를 만약에 말아받기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풀이를 잡았더니 여기가 뭉퉁하게 탁탁탁탁 꺾이는 느낌이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식서나 푸서를 쓰시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바이어스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단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이어스를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선을 그었습니다. 반듯하게, 그나마 반듯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직각을 잡아주고, 여기 자에 보면 45도 표시가 있습니다. 45도 표시가 있죠. 45도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단에서 수직 직각을 잡고 (45도를) 표시를 하셔서 45도로 이렇게 그려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바지단에 여기 우리가 15 내지 16 정도로 해줬죠. 그러면 바이어스를 잡아서 주름을 줘야 되니까 2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배는 아닐 거고, 그래도 일단 여유있게 2배, 그러면 약 30cm가 되겠죠. 그러면 약 30cm 조금 넘는 바이어스를 잡을 겁니다. 그럼 바이어스 폭도 생각해야겠죠. 두꺼운 원단은 많이 들어가니까 3cm의 주름을 잡기 위해서는 감길 부분 1cm와 시접 1cm 해서 5cm 폭으로 해 놓겠습니다. 원단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30cm 정도 되는, 30cm보다 좀 더 길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바이어스 폭 5cm 정도 해서 이렇게 두 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말아받기로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뱃놀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뱃놀을 이용해서 하는 거 굳이 이제 안 보여드려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또 바이어스라고 또 바이어스 방향이라서 어려울까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도전해 보시면 할만하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바이어스까지 하면 주머니, 허리단, 앞판, 뒷판 하면 얘는 재단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원단에서 재단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재단하기 전에 뭘 했죠? 이 원단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요나 재단 다 했다 이래 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싹 접어가지고 청 집어 던져 놓으면 얘가 곰팡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셔야 됩니다. 얘를 그대로 접어가지고 재단 다 했으니까 하고 싱 집어 던지면 곰팡이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옷걸이나 뭐 이제 세탁거리에 걸으셔서 얘를 말려서 넣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싼 원단 상합니다.